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박사장 이교수입니다. 앞에 두 분 발제자의 훌륭한 발제, 그리고 박수홍 박사님 독일 관련해서 아주 발제에 가까운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문을 어제 급작스럽게 준비하느라고 두서없이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틈을 못 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은 실패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박수홍 박사님이 지적하신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발제문에 보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전략이 부재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대북 전략이 부재했는가? 셀프 대남 전략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해적인 이 대남 전략이 성공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저희 송강주 이사장님 발제는 전반적으로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의 선택, 그런 것들이 이 정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단죄를 받아야만 할 정도의 어떤 자해적인 헌법 위반 행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서 기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집요하게 해오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발제문에서 상당히 수경 이사장님께서 북한 문제를 북핵, 북한권, 그리고 개혁개방과 같은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도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의 쟁점이 뭔가, 해결 방안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발제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점에서는 아까 우리 박수홍 박사님께서 독일 통일이 이제 끝이 통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이념적으로, 가치적으로는 결국은 선택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유민주적인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바꿨다고 하지만은 여기서 보면 이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 부분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국적 범위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반도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얘기는 불주한 민주주의에 대비되는 사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에서의 이들이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견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죠. 이건 공산주의 정권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만 보더라도 중국 헌법 제1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이끄는 인민민주 독재하에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전문에 보면 전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전정이라고 하는 말은 전제 정치의 준말입니다. 중국에서의 전제 정치는 바로 독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의 독재를 헌법에다가 명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의 근본 제도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의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해놓으면서 어떤 조직이나 개인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게 중국 헌법 제1조입니다. 북한도 역시 노동당 규약을 통해서 사실은 이러한 국가체제 그리고 상대방을 흡수하려고 하는 노선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상대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가치와 어떤 이념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적어도 저들이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정부의 그런 이념과 가치에 포섭되어서 불종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의 자유민주 체제를 가지고 명확하게 통일 노선을 정비하고 교육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호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흡수 통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겠죠. 여기 발전에 있는 우리 송강 이사장님께서 다른 재미있고 유익한 말씀을 해주시라고 빠뜨려 놓으셨는데, 사실 발전에 있는 것처럼 이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북한이 그 조선반도 비핵화하고 운영을 해서 결국은 국제사회를 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속여왔다. 이런 점에서 얼마 전에 그 G7에서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본질은 뭐냐? CBI죠. 우리가 이제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그 비핵화.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감추고 있으니까 G7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것은 국제사회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인권 외교 문제, 아까 우리 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민 2명을 그냥 북한으로 돌려보낸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칼럼에 이런 걸 썼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제 통일에 대비해서 적어도 그 형사법에 국제규범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형사법을 국내에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적어도 반인도주의, 보편적 인류 가치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국가라도 그 국가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형사법 규범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통일을 대비한다 그러면 적어도 북한의 정치 수용소라든지 그 당 관료들의 어떤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형법을 개정해서 통일을 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박홍 박사님 주신 그 책을 잠깐 보다 보니까 소독의 경우에 사실은 거꾸로 제가 말씀드린 거 거꾸로 동독에 있었던 과거의 그 고위 관료들 당 간부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관용 정책을 펴모해서 사면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유혈 사태를 막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통일 연착륙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그런 힌트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쓰신 것 같은데 저도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사실은 죄사함이 있으려 그러면 먼저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하기 전에 북한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저도 반인도주의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형사법이 반드시 적용된다. 사면이나 그런 것들은 아주 문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율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우리 소 이사님께서 혹시 그런 점에 좀 생각을 하신 게 있으면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김경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참 북한은 왜 주민을 왜 저항하지 않나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북한 주민들이 조선왕조 그리고 일제 그리고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이야말로 자유 근대 시민과는 경계된 일종의 갈라파고스적인 그러한 정치 환경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뭔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이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자유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게 점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내년에 정권 교체를 못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아시다시피 동물농장에 보면 나중에 그 돼지들이 다스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 과거에 있던 동물들이 다 늙어버리고 과거에 어떤 것이 자유였던지 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새로운 세대들은 자유를 생각을 못하죠. 그 솔제니친의 소설을 보면 그런 게 있죠. 이반 데미소비치의 수용소에 하루하는 거기 보면 주인공이 거기 갇혀서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상교육 받은 적도 없고 유치장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저 빵을 넣은 쿠폰을 2개나 슬쩍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간적인 그 비극인데 제가 이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슈오프는 묵묵히 천장을 응시했다. 이제는 자기가 과연 자유를 바라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명치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주 애타게 자유를 갈망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난 후에는 그마저 지쳐서 포기했다. 오늘 하루 동안 그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 재수가 썩 좋은 하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루가 우울하고 불쾌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의 행복하기까지 한 하루가 지나갔다. 슈오프는 깊이 흡족한 기분으로 잠을 청했다. 이게 70년 저 북한 통치체제 하에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다. 그런 점에서 뭐 우리가 저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그것이 정말 충분히 관심사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김영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고립을 타파할 수는 하나 강력한 무기가 저는 대북전단 어떤 외부에서 그런 장면이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이 셀프 대남 전략을 해온 이 정권이 바로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어서 지금 악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정교로에서는 이 법을 악법으로 선언을 하고 불복종을 해야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만약에 이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적어도 사회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군대라고 하는 조직도 불법한 명령에 대해서 따르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의 형식을 빈 그러한 법, 껍데기만 남은 법, 유연적인 법률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법 집행자나 공무원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명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적어도 이런 대북전단금지법은 그대로 상원화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유시민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내부는 그러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통일교육 제대로 해야 될 건데 사실 우리 시민교육조사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고 다행히 뭐 이렇게 정치적인 호불호를 다 떠나서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 젊은 이준석 국민의힘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서 좀 시험 좀 봐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그걸 무슨 그 시험이 무슨 엑셀 시험이라든 PPT라 저는 그런 기술적인 기능 말고 정말 사상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 시험 정도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적어도 그래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을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치가들이 공직자들이 그러한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않고 물론 다 갖췄다고 봅니다만 가끔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걸러내는 제도는 있어야 될 것이다. 아주 젊은 사람이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 차제에 적어도 공직자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자유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틀을 담고 있는 헌법교육 그 다음에 다른 정치생활 역사교육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뭘 봅니다. 시험을 보죠. 저는 그 시험 문제를 안 봤습니다만 다음 중에서 곰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굴 속에서 먹은 것을 1번 고추, 2번 마늘, 3번 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가 적어도 이 사회사 이런 공동체의 시민이라 그러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교육을 하고 이것이 바로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통일되는 길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제가 이유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꼭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박홍 박사님 독일 통일 말씀하신 저는 조금 과연 독일의 모델을 우리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독일 통일 당시의 독일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그 연합국 4개국이 점령했다가 차례장막이 이제 드리워지면서 그대로 이제 분당이 되는 바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는 동독이 서독의 2분의 1이었죠. 인구는 정확하게 한 4분의 1 정도였습니다. 경제 규모는 그래도 동독이 서독이 한 43% 정도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남한 총산은 한 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93년에 그 독일을 갔다가 그 다음에 2002년인가 또 가고 몇 번을 이제 독일을 지어서 갔었는데 벌써 베를린 저쪽에 넘어만 가도 달리는 차가 다르죠. 굉장히 독일이 굉장히 사실은
원상복구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독을 같이 파트너로 끌어올려가지고 경제 수준을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쪽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연착륙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도적인 기간을 거쳐야지 그대로 독일식의 완전한 이건 굉장한 큰 사회적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